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11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한전공대 기본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확정된 계획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사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시험 문제는 기숙사 학생들에게만 제공된 문제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장권 판매율은 95%를 넘었고 이용석 광주시장은 북한의 대회 참가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한전공대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계획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수영대회 개막을 위해 방문하는 자리에서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위원회가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기본계획안에는 교수진 100여 명과 학생 정원 1000여 명, 그리고 교과체계와 운영비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전의 운영비 부담도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2일 세계수영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방문에 앞서 혁신도시나 전남도청을 방문해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지역의 대표 공약을 대통령 스스로 발표해 약속을 지켰다는 모습을 지역민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기본계획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계획 설립 계획안은 오는 8월쯤 완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최종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면서 한전공대 설립비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출발한 한전공대. 대통령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발표를 앞두게 되면서 2022년 개교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험 문제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제공된 문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기숙사생이 주축인 수학 동아리반 학생 31명에게만 지난 5월에 배포된 기출 문제지 가운데 4문제는 거의 동일하게 기말 시험에 출제됐고 한 문제는 일부가 변형돼 출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이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익 기부합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지난 5월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 등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가운데 개인 배상금을 제외한 2,600여만 원 전액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와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에 각각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은 5월 단체와 개인들에게 총 1억 800여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에 꽂힌 개폐회식은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지 관심이 높은데요. 광주의 평화정신과 남도의 문화예술이 물을 소재로 표현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축구장에서 열린 2015년 카잔대회 개회식은 물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근원이 주제였습니다. 2년 뒤 헝가리에서 열린 부다페스트 개회식은 다뉴브 강변을 배경으로 선사와 고대 로마의 헝가리 역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광주 수영대회의 키워드는 빛과 물, 그리고 예술입니다. 세계에서 공수해온 물을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 부으면 그 물이 분수대에서 하나가 돼 개회식장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인간의 과역으로 변한 죽음의 물을 광주의 빛으로 치유하고 이 물이 다시 순환하면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개회식장은 윤정석 광주수영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입니다. 첫 장면이 아마 볼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도 좋고요. 폐회식의 주제는 아름다운 순환으로 자연 속에서 순환하는 물을 삶의 속성에 빗댔습니다. 소리꾼이 등장해 남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새봄이 펼쳐지면서 완성되는 삶의 순환을 노래합니다. 폐회식은 정철의 성산별곡송 무릉도원을 모티브로 한 상상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세월이 윤정섭 총감독입니다. 다시 봄 이렇게 돌듯이 인생도 다시 이렇게 순환한다는 이야기를, 계절의 이야기와 인생의 이야기를 서로 겹쳐가면서 표현한 내용이고요. 개폐회식에 광주 시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직접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회식 리허설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회식과 폐회식의 입장권 구매는 아직 가능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영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장권 판매율이 목표 금액의 95%를 달성했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어제까지 입장권 판매 목표량으로 설정한 75억 원 가운데 95%인 71억 원어치 입장권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다이빙과 오픈워터 수영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아티스틱 수영과 다이빙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전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한 관객들은 대회가 치러지는 당일 경기장 현장에서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없이 북한의 참가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유감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유대회 때도 광주는 북측 선수단을 기다렸다며 이번에는 광주 시민을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상습적으로 사찰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로 25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쯤 광주 광천동에 있는 한 사찰에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한 달 동안 같은 곳에 총 7차례 침입해서 현금 1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절도 사건과 강제 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빗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서 6년인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광주 운남동에서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60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도학숙 여직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지지 모임은 어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서울 남도학숙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장학회가 성희롱 피해 여직원의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취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서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광주 남자고등학교 시험지 유치, 모 남자고등학교죠. 시험지 유출 문제로 지역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했었는데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최근에 또 다른 고등학교 이 교사가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시험 문제를 유출한 그런 사건이 불거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기숙사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 교육희망 네트워크 김승중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현재 이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 기숙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산모 또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고 또 폐질환에 걸렸던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2017년 본격적으로 또 구제를 위한 특별법까지 시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 연결해서요.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기태 공동위원장은 자전거를 타고 국토를 종단하면서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지금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5G 상용화 100일이 됐는데요. 그러나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 통신 장애 그리고 비싼 요금 때문에 막상 5G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부실 심의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남들과 다른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생활이 다르다. 교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남다른 자부심. 광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센트럴 스퀘어 7월 중 오픈 예정. 조합원 가입 문의 062-519-3002. 시공 예정 고려 개발. 날씨 정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리던 비는 그치면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벗어나겠고요. 다가오는 13일부터 17일 사이 다시 한번 장마전선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에 머물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8도, 목포 27도 등으로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초복답게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시내 도로 상황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시작되면서 밀려 지나는 구간이 있는데요. 무진대로 무진교에서 어등대교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상무대로 극락교에서 공항 입구 방향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화운로는 시교육청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신호 2번 이상 받고 지나고 있습니다. 대남대로 주월사거리에서 백운교차로 방향 밀려 지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플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남자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기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 이렇게 지금 유혹이 제기되고 또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험지 유출의 중심에 기숙사, 성적 위주의 기숙사 운영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김승중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광주에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일반계 고교 기준으로 국공립고등학교 6개교,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22개교, 총 한 28개교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학교고요. 특히 이제 사립학교의 운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광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기숙사까지 만들어서 따로 운영해야 될 정도로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까? 보통 이제 기숙사라고 하면 네. 보통 원거리 학생들이 통학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기숙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성적 순으로 지금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2015년 이전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학교가 사실 100% 학업 성적으로 선발을 했는데요. 네. 다행히 2015년에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어요. 네. 그래서 운영이 제정이 되면서 좀 공익적 목적을 좀 강화하자. 네.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 10%, 원거리 통학 5%, 한 15%가량을 좀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5%는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을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죠. 네. 결국은 통학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기숙사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과의 통학거리 합쳐서 한 15%라면 전체 기숙사에 들어있는 학생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3명에서 4명 정도만 그런 통학의 불편함이고 나머지는 다 성적 중심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뽑힌다는 이야기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그마다 한 15%도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좀 꽤 있어요. 그리고 네. 나머지 85%도 이게 기숙사 입사 이렇게 원칙을 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 우수자, 학업 역량, 학습 태도, 배려심 이런 좀 모호한 좀 표현을 좀 써가지고 네. 실제로는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거죠. 네. 그게 한마디로 특정 대학에 좀 많이 보내기 위한 입시 대비반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렇게 우열반 편성을 해서 우수반 아이들을 관리했다면 그게 지금 학교 교육 정상화 과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기숙사라는 편법을 통해서 성적 우수자들을 계속적으로 사립학교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운영 방식이 현재 교육 제도와는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안 맞죠. 근데 이제 현재 입시 제도에는 좀 최적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사실 교육계나 좀 학부모 사이에서는 좀 공공연한 좀 비밀이 좀 하나 있었어요. 네.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 내신 관리를 해준다. 라는 건데요. 이 내신 관리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3년 동안 잘 관리해서 네. 종합적으로 내신 성적을 좀 좋게 유지하면서 네. 입시 전형에 좀 유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어떻게 관리를 하냐는 건데요. 네. 뭐 과거에도 뭐 여러 언론이나 뭐 교육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좀 특별 대접하는 겁니다. 네. 뭐 가령 뭐 선생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뭐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도 좀 많이 해주고 네. 아무래도 뭐 기숙사에 지금 오래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뭐 기숙사 같은 곳에 많은 좀 투자도 하고 네. 뭐 면학 분위기도 특별히 더 잘 조성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상위권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참 우습지만은 일례로 예전에 뭐 광주 지역 학교에서 뭐 상위권 학생들이 앉는 의자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앉는 의자가 다르게 돼서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어요. 네. 이러한 좀 차별적 요소가 학교에 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기숙사가 이러한 것에 좀 정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번에 네. 예, 이번에 그 교과 동아리를 만들어서 네. 그 문제 인행식의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유출했잖아요. 네. 뭐 이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그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상위권 학생 뭐 밀어주기죠. 네. 결국은 이런 상위권 학생들을 밀어주면 반대로 하위권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또 기회를 다시 바꿀 수 있는 노력해도 그런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죠. 네. 학교의 그 모든 기준이 학생들의 이제 성적이다 보니까 네. 그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은 뭐 상위권에 들어갈 기회조차도 좀 원초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오죽하면 뭐 1학년 1학기 내신이 3학년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 성적이라는 것이 뭐 사실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좀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뭐 이번 사건과 같은 것은 굉장히 심한 열패감과 때로는 일찌감치 공부를 좀 포기하게 만드는 좀 네.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학교 입시 제도에서 이 수능 중심이 아닌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준 이유는 학교 교육을 좀 정상화시켜 보겠다는 차원인데 현재 이런 입시 제도 자체가 그리고 입시 제도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학교 교육을 더 비정상화되게 심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학교는 그 뭐 이런 말하기 그러지만 학생이 좀 누가 되건 좀 명문대를 몇 명 보내냐가 사실 뭐 중요해요. 네. 또 사회도 뭐 이번과 같이 부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단짝 좀 관심을 갖고 대부분 눈 감고 또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우수한 학교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네. 뭐 학교는 지속적으로 상위권 학생 몰아주고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위원장님 일단 우리 사회 자체가 이 대학교의 시스템, 서울화대학교는 대학교 시스템을 지금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최소한 대학교를 가기 위한 시스템을 공정하게 관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정 학생들을 이렇게 기숙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해 주면서 그런 공정함 자체를 학교가 부정해버리는 이 시스템이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그 학교를 모두가 불신하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좀 뭐 여러 가지 다른 학생들이 결국은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정말 사실 좀 굉장히 좀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런 부분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교육 현장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안일하게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공연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교육청에서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육청도 나름의 뭐 했죠. 뭐 기숙사를 좀 개선하려고 그 현재 뭐 기숙사를 그 학교가 이제 요구를 하면 뭐 공간 구조를 좀 제고화 시켜가지고 현재 기숙사를 뭐 방과 후 활동이나 그다음에 학생들의 뭐 교육 활동 이런 것으로 좀 바꾸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휴게 공간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활용 방법을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이제 사립학교법이죠. 그 사립학교의 뭐 자율성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가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쉽지 않지만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공정한 이 공공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당연히 이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의 근본적 원인이죠. 네.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형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학벌 중심 사회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게 뭐 불가피한 거 아니냐 라면서 우리 스스로 좀 합리화하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어쩌면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의 좀 책임이기도 합니다. 네,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서 유독 사립학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뭐 그동안 S여고 생기부 조작 사건, 네. 뭐 D고 시험지 유출 사건, 네. 그다음에 이번 시험지 유출 의혹까지 모두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부정을 저지른 사람도 뭐 교사, 학부모, 행정직원 등 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운영위원장까지도 관련된 그런 또 장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사립학교에 사실은 이제 총체적인 좀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일부 사립학교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좀 뭐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사실 학부모들은 사립학교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뭐 명문학교라고 뭐 대서특필이 해주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을 좀 떨쳐내기가 좀 쉽지 않죠.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이요? 참 뭐 해법이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교육계가 뭐 자사고 재지정 문제로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네. 뭐 강주야 뭐 자사고가 없어서 좀 비켜가긴 했는데 자사고 문제를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 힘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뭐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좀 가면을 쓰고 이 피학교를 운영한 자사고 형태를 네. 과연 국민들이 이제 모르진 않았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뭐 재수생 양성학교, 수능 맞춤형 학교라는 오명을 갖고 있어요, 자사고가. 네. 그리고 뭐 내 돈 갖고 뭐 비싼 학교 보내고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끼리 다니겠는데 뭐가 문제냐.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좀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전 사회적으로 네네. 학벌과 서열 중심이 아닌 뭐 능력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좀 다양한 좀 제도 개선이 좀 뒤따르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자사보고 폐지를 비롯해서 네네. 당장 뭐 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의 뭐 전과목 뭐 절대평가제 도입이나 네. 뭐 지금 현재 곧 시행 예정인 고교 학점제가 있어요. 네네. 예, 고교 학점제를 통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제 운영. 네. 그리고 지금 교과 난이도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나치게 어려운 교과 난이도 조절, 그리고 국영수에 좀 집중되어 있는 교육과정 개선 시스템들을 등을 바꿔야 한다면 되고요. 네네. 그렇죠. 좀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면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김승중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난 2011년 이 폐 섬유화 등 질환에 따른 폐 손상으로 또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리는 일들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2019년 현재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조속한 피해 해결을 촉구하면서 자전거로 국토종단을 이어오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과 인터뷰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김기태 공동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피해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판정 기준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미세먼지만 맡아도 전신질환에 가까운 질환이 나온다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독성 물질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 피해자로서 인정되는 그 판정 기준이
말단계 소유 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플러스 2017년에야 천식까지 이게 네. 딱 두 가지 질환만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고 나머지 질환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피해자들은 네.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판정 기준을 철폐하거나 완화해라. 네. 그다음에 전신 질환을 인정해라.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네.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어 갖고 심각하고 또 사망에까지 이르고 가족들이 그리고 가족 자체 이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런 상황들을 모두 이 피해자들이 입증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실질적 가해자라고 이해되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들이 많이 우리 사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우리 위원장님이 느끼시는 것은 더 크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참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다른 참사들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참사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배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입증 책임이 반드시 전환되는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집단소송제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됩니다. 네. 따라서 국토정단 이후로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네. 입증 책임 전환이 또 하나하나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해기업은 자기가 잘못된 제품을 팔고 나서 만약에 그게 잘못된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받습니다. 네. 손해를 봤으면 오히려 파는 수익보다 재판에서 니네 잘못했어라고 해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주는 비용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네. 따라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해를 준 기업에게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지 네. 모든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본 기업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돼야지만이 원고 측의 변호사들도 또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승소를 했을 경우에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변호사들이 더 피해자들 위해서 더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또 열심히 수임료를 많이 활동해 받기 띄워줄 때문에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입증 책임이라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지금은 원고 측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게 제조물제기법이라고 해서 피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원고가 그 물건을 썼고 결함 있는 물건을 썼고 네. 그 물건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봤어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이 제품이 안전한 제품이다라는 건 그 제작자, 피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두 반대로 다 돼 있네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일반 국민이 독성 물질이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정말 독성 물질인지 그리고 이 물질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를 입증하려면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입증 책임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해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팔짱 끼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독성 검사를 해가지고 발표낸 것을 받아가지고 이거 아니야 우리는 안전한 제품이야 라고 주장만 할 뿐이지 입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고 집단소송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송을 내가 이렇게 이 제품에 의해서 내가 다쳤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부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집단소송제를 빨리 도입을 해야지 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썼던 모든 사람들한테 판결이 나면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시급하게 도입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흘러가고 그다음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제도들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미 법무부에서는 작년에 국회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미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국회에서 전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위원장께서 이렇게 전국을 자정으로 돌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가족으로서 아니면 또 어떤 인연으로 이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고요. 네. 저는 게을러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한 몇 번 쓰다가 안 쓴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저도 뭐 되게 부지런하거나 이랬으면,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애가 있었으면 저도 가습기 살균제를 썼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애도 없었고,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그 광고를 보면요, 정말 이 가습기 살균제를 안 쓰면 건강에,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되게 무관심한 사람처럼 반드시 이 가습기 살균제를 써야 된다는 그런 광고에 현혹돼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가습기 살균제에 관심을 가졌게 된 것은, 제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그 제조물체계법에 관심이 또 많았고, 그다음에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세월호 참사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네. 그 좀 사회적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촛불혁명 이후에 네. 제가 이거 본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7년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2018년에 가습기 살균제 참수 전국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2018년 11월 27일 날 SK하고 애경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고하고 1인 시위도 하면서 지금까지 국토종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조 속에서 누구나 이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금 직접 참여하시게 됐다는 말로 맞습니다. 들리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이게 제가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거는, 만약에 혹시 내가 내 가족이 내 아이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아주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될 테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무쟁점 법안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 무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만 국회의원들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고, 기업에서의 논리는 이러한 법안이, 세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면 경제적인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다고 하는데요. 네. 2005년에 증권법에 관련된 집단소송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집단소송이 증권에 관련된 집단소송제가 일어나는 건 4건뿐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법안이, 저는 그 피해자 보호 3종 세트라거든요. 네. 이 세 가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기업이나 기업들의 논리에 의한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김기태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7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IT 업계의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5G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또 5G 위원통신이 문을 연 지 석 달 만에 13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잦은 통신 장애 그리고 또 비싼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5G 상용화 100일, 이 5G의 문제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은 5G 잘 터집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역이 지금 더 안 터지는데 서울도 많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오지가 안 터진다는 유명한 지금 유행어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게 뭐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LTE 지금 우리 기존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계신 LTE 기지국이 80만 개에서 9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5G 기지국은 지금 6만 개 정도밖에 깔질 않았습니다. 10%가 안 되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그걸 기계적으로 대비해도 90% 지역에서는 안 터지겠죠. 근데 그나마 그 6만 개 깔아놓은 것도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그 특유의 또 지역을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현상이 이번에 이 5G 서비스에서 드러나가지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더더욱이나 안 터져서 속상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성급하게 그런 기지국이 제대로 설치도 안 된 상태에서 최초로 지금 5G 상용화라는 그런데 매몰돼서 너무나 성급하게 이 5G를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4월 3일 날 이제 5G 서비스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한 2-3시간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0일이 됐는데 오늘이 딱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5G 서비스를 제일 먼저 출시한 것은 환영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무리 그래도 좀 더 준비를 잘 해놨어야 되는 건데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렇게 카바리지라고 하잖아요.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이 너무 준비가 안 된 채 개통을 했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지원금을 뿌려갖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160만 명 정도 가입한 걸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얼리버드들 이제 이렇게 일찍 서비스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통신 3사가 사회적 책임 또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세계 최초 세계 1등 거기에만 너무 매몰됐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비판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통신장애, 기지국이 적어서 통신장애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130만이라는 가입자를 모았는데 또 요금이 굉장히 비싸서 이중고를 지금 이 가입자들이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금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 130만이었는데 최근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이제 160만까지 이제 넘어섰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이 160만은 얼리버드들에다가 지원금을 많이 주니까 초기에 일단 가입하신 분들인데 나머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금 사무실폰까지 해서 6,500만 가입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안 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서비스가 제대로 안 가는데 서둘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 요금이 비쌉니다. 지금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요금제에서 5G 서비스를 제대로 쓰려면 대부분 7만 5천에서 8만 원 이상 요금제를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LTE 서비스에서는 3만 원이나 4만 원대를 쓰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7만 5천에 8만 원대 하면 요금이 2배로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떨어지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부 당국이 인가할 때도 처음에 통신 3사가 요금 인가를 냈을 때 요금제가 7만 5천 원, 8만 원 이상의 아주 비싼 요금제만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한 달이 채 안 돼서 5만 5천 원 요금제에다가 8GB 정도를 제공할 테니까 인가를 또 해달라고 신청하니까 그걸 허가를 해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55,000원 요금도 지금 LTE 요금제 우리 2만 원, 3만 원, 4만 원대 쓰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 엄청 비싼 데다가 네. 이 55,000원 요금제에서는 이제 8기가를 주니까 좀 많이 주는 것 같지만 팝이 서비스의 특징은 LTE보다 훨씬 빠르고 대용량을 초고화질로 초저지연으로 아주 빠르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당 데이터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8기가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면 초고화질 프로야구 경기를 보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75,000원이나 8만 원이 아니면 아예 이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해도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는데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서비스도 안 된 상황,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불만들은 쌓아가고 있고 160만 들의 소비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일단 요금이라도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네. 잘 제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160만 명 가입되어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지가 안 터진단 말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지금 현행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를 관할하는 법이 전기통신사업법인데요. 네. 이 법에 보면 아예 3조의 통신 서비스 요금은 저렴하고 공평하게 결정돼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손해배상 조항이 있어요. 아예 서비스가 불통되거나 장애를 일으키면 배상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5G 서비스가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되다가 끊어져 버리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금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60만 명 이미 가입된 분들에게는 이동통신 3사가 자기들이 사실상 테스트 베드 이렇게 실험용으로 거의 우리 소비자들 활용해버린 꼴이 됐는데 악용한 꼴이 됐는데 한 요금의 3분의 1이나 2분의 1은 저는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 가입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비싸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세계 최초의 팝이 서비스까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LTE 요금제 알뜰폰으로 쓰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도 있고 기존에 그냥 통신 3사 요금제를 써도 3만 원, 4만 원대 요금제가 많이 있는데 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만 원대 요금제도 너무 비싸다. 네. 그다음에 데이터 제공률도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전국통신 3사가 3만 원이나 4만 원대에 보편적이고 저렴한 요금제를 내놔야 된다. 네. 그것을 지금 많은 시민 소유단체들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발로 열심히 또 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북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한평군이 산림공원사업소 안에 야외 예식장을 개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예비 부부들의 관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그 한평군 산림공원 사업소가 지난 6일 공원 내에 조성이 된 야외 식장에서 개장 이후 이제 첫 예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열린 이날 예식은 이제 신청자들의 뜻에 따라서 셀프 웨딩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하객들은 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이들의 결혼을 좀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날 예식을 주관한 한평군 공원 산림사업소는 꽃장식은 물론 음향 장비, 의자, 각종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성공적인 예식 진행에 힘을 보탰습니다. 사업소는 지난 3월에 광주 파티 외식 산업이라는 것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한평 자연 생태공원 내에 분수광장에 야외 예식장을 조성을 하고 지난 5월 말부터 무료로 개방을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름답게 조성이 되는데요. 네. 거기에 목재 근해 그리고 2.5m 높이의 사랑의 하트 조형물, 파고라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외 소공연이 가능한 간이 무대와 수변 데크, 웨딩 포토존도 이렇게 함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220평 규모의 이제 실내 예식장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 신혼부부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을 좀 특별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원 입장료, 예식 소품 일체가 무료로 제공되고 식재도 상당히 다른 일반 예식장보다 저렴해서 많이들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문의사항이나 신청은 한평군 산림공원 사업소로 문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예비 신랑 신부들이 전화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빛 1호기 열 출력 급등 사건 이후에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사 활동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네, 최근에 이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어가지고 지난 3일에 원안위와 이제 주민 대표 단체인 한빛원전 범국민 대책위를 비롯한 영광고창 안전협의 그리고 민간 환경안전 감시기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조사위 활동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지난달 24일에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 결과보고 자리에서 지역민들이 요구를 한 조사위원회 구성 약속에 관한 이행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무 협의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민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리고 이 주민조사위의 조사 범위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안위의 그 특별조사단의 조사 활동과는 별도로 민간인들로만 이제 조사위를 구성하고 활동한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는 주로 이제 사람의 실수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조사단은 사람의 실수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점 그리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좀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인 이번 조사에 대해서 원자로 부분과 핵연료, 제어봉 부분에 대한 안전과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조사 활동을 위해 전문가 섭외에 착수를 했고요. 원자로와 핵연료, 제어봉 등 3-4개 분야의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핵연료가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에 이제 건전성과 안전 해석을 통해서 이제 건전성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부분을 확인할 그런 작업들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1호기는 원자로 헤드를 열어서 이제 유관 조사를 기다리거든요. 민간 조사에는 조직 구성을 빠르게 진행하고 조사 기간을 단기간에 확실하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성군 굉장히 녹차로 유명한 곳인데 전국도 최대 키위 산지로 이 보성군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보성군이 녹차가 유명한데 양대 산맥처럼 이렇게 키위까지 같이 해서 지금 키우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에 이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명품 보성 키위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성군 같은 경우 키위가 229헥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군 같은 경우 올해 이제 3월부터 시설을 좀 현대화하고 농업인들을 전문 교육을 해가지고 전문성을 좀 높이고요. 그래서 10월에는 국제 농업 박람회에 참가해서 보성 키위나를 운영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보성 키위를 세계화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이제 최고 품질 브랜드를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 사업, 그래서 이제 보성의 농업을 저변을 확대를 하고 엄격하게 이제 품질 관리를 해서 최고의 보성 키위를 육성하기 위해서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성군이 잘 사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녹차뿐만 아니라 키위 산업 쪽으로 좀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이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장맛비가 전국을 적셨습니다. 현재 호남 지방은 비가 그쳤지만 수도권과 영동 지방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맛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무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8도 등으로 전국에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초복인 내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기온이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구간 있는데요. 무진대로 어등대교에서 상무주공 사거리 방향, 어등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북문대로 동운고가도로에서 우남사거리 방향, 끝 차량이라면 신호 한 번 더 예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독립로입니다. 월산 사거리에서 천교 방향 차간거리 좁아진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소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소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서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솜씨 좋은 사람들의 감성 넘치는 축제 제8회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김대중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과 즐거운 공예 체험까지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나. 저는 광주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 정봉규라고 합니다. 작년 전국체전 때 금메달 3개와 한국 신기록 2개 세웠습니다. 수영은 제 삶 그 자체죠. 수영장 물 안에 들어가면 조용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달리기 할 때의 속도보다 물속에서 속도를 내는 게 더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박태환 선수와 마이크 페피스 그 선수처럼 그 나라를 알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의 이름을 알리는 게 저희 꿈입니다. 같은 수영 선수로서 순간이 정말 힘들고 많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이겨내서 대회 때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화이팅! 광주 MBC는 꿈의 물결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 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노무총공사와 함께합니다.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